미국 대학 입시에서 League of Secondary School Record라고 하는 말을 자주 보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즉, collegedata.com에 들어가면 미국 대학들이 우리 대학은 이러이러한 요소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Selection of Student, 학생의 선발 기준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보시면 가장 먼저 League of Secondary Record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물론 그 다음에 GPA, Standardized Record, Essay, Rank, Recommendati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Volunteer, 그 다음에 Talent and Ability, 그 다음에 Character and Personal Qualities,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맥혀요. League of Secondary Record. 이게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와 학업적, 도전적, 도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학생이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도전적으로 들었는가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왜 볼까요? 대학이란 본질적으로 학업적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학업적 자질이 뛰어난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대학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 용어는 대학 입학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학 입학처가 학생의 준비도와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업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이수해냈는가를 평가하는데 이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AP, Advanced Placement 과정 수강 여부와 과목 수 그리고 난이도. AP 과정은 기본적으로 대학 수준의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학생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도전적으로 난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P 과목을 하나도 안 들은 학생과 AP 과목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어려운 과목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 이 학생이 선택받는 것이죠. 아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AP가 많이 개설된 학교로 가라.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제학교들 가운데 AP가 보통 38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학교에서 몇 과목을 채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언제부터 몇 개를 들을 수 있는가를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IB죠. International Baccalaureate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자, AP는 미국 교과과정 시스템이고 IB는 1968년에 스위스에서 시작한 건데 지금은 국제적으로 모두 공인받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매우 난도가 높은 대학의 교과과정입니다. IB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교육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IB 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학생의 학업적으로 높은 도전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럼 IB와 AP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IB가 더 AP보다 우수하다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AP나 IB나 똑같습니다. IB도 6개 카테고리에서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것처럼 AP도 38개지만은 카테고리가 6개로 나뉘어져 있고 6개 과목 가운데서 자기가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IB는 6개 과목 가운데 하나씩을 고르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트를 안 듣고 이렇게 2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너스 과정이죠. AP를 듣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에 제공하는 아너스 과정은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표준 과정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지만은 AP보다는 그 난이도가 좀 낮죠. 그래서 가중치, unweighted는 비가중치고요.
웨이티드는 가중치인데 웨이티드를 줄 때 AP의 웨이티드와 아너스 웨이티드가 달라요. AP 웨이티드가 훨씬 높죠. 어려우니까. 그러나 아너스 과목도 웨이티드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과목 선택의 다양성과 깊이를 말합니다. 학생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심화 과정을 이수했는지 중요하게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APIB를 들으면 그만큼 난도가 높은 과목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AP 휴먼 지오그래피라든지 AP 프리카리언 이건 굉장히 난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성적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정말 어려운 과목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아카데믹 어빌리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성적 추세입니다. 학업 성적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지 또는 꾸준히 유지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떨어진다, 처음부터 바닥을 긴다, 이건 문제죠. 이거는 미국 대학들이 no good 안 뽑을 겁니다. 특히 성적이 하향 곡선을 그릴 경우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따라서 성적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날 학생의 어려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승의 곡선을 탄다거나 혹은 굉장히 높은 성적을 계속 유지한다. 이 학생은 매우 학업적으로 우수하거나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께 보통 미국 대학이 15개 정도의 입학 사정 요소를 갖고 평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Read of Secondary Record와 그 다음에 GPA, Grade Point Average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동전의 앞뒤처럼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고등학교에서의 성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도전적인 학업 환경에서 공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생이 9학년 올라서자마자 그때부터 학생의 전반적인 어떤 로드맵, 아카데미 로드맵을 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9학년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의 이런 Read of Secondary School Record의 로드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은 더 깊이 있게 도움을 받고 또한 단순히 상담을 하는 학생들 경우에도 어떻게 그 과목별로 로드맵을 난이도가 높게 짜갈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